여전히 종합지수는 바닥에 탁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이상한 게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역대 최고랍니다. 근데 계속해서 신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실적은. 삼성전자만 그러겠습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반도체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실적하면은 대단할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정고점은 고사하고 바닥도 지금 위태롭게 지지받고 있는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매월 옵션 만기일 있죠. 매월 둘째 주 목요일, 그리고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는 둘째 주 목요일에 선물 만기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파생 만기일 동안 외국인 세력들, 그 다음에 기관들은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SK하이닉스만 가지고도 지수를 어느 정도 그릴 수가 있어요. 의도한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개인들하고는 다르게 주가가 현물이 올라야지만이 수익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와도요, 박스권에 갇혀 있어도요, 파생시장에서 콜옵션이나 풋옵션, 선물 매수나 매도 등으로 여러 가지 카드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 한번 보십시오. 압도적입니다,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아무리 동학개미 운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물타기를 해줘도요, 그들은 응집력이 없어요. 주가 올라가려면 팔 생각만 하지 리딩할 수는 없잖아요.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대장들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200을 비롯해가지고 종합지수 대형주가 바닥에만 누워있는다? 돌파가 안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위에서 계속 작동이 되는 거니까. 중형주 보십시오. 중형 섹터는 지금 전고점을 또 돌파하고 있어요. 소형주 한번 볼까요? 소형주도 지금 오전 시간에는 돌파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오후 시간 되면은 전략 푸강으로 오후장에는 제가 볼 때는 돌파 나갈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오전에 소형주 눌려있는 것들 좀 사놓고 기다리면 오후에 득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런 흐름들을 좀 집어넣으시고 종목을 보시는 것하고, 그냥 남들 사는 거 이미 대박난 거 사가지고 나도 쫓아가서 장기 보유하면 돈 벌겠지. 돈 안 벌립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계속 안 되는 것이냐, 제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미국장은 200년이 넘었고요. 우리 코스피는 1980년부터 공식적으로 출범한 거니까 이제 40년이 좀 넘었습니다. 미국장 얘기는 안 하고요, 우리나라 장만 좀 얘기하자면 4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요, 항상 시장이 바닥을 잡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이냐? 이 네 가지 악재 중에 한 가지만 나와도 시장이 바닥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네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다 나왔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세계적인 금융정책의 변화예요. 미국이 지난 3월 달에 0.25%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올해 연말까지 한 6번 정도 금리를 올릴 거래요. 중간중간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예상외로 거시경제 지표가 폭발하게 되면은 금리를 0.5%라는 빅샷으로 올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금리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금리 상황에서 정상적인 금리 상황으로 지금 가는 과정이다. 미국 경제도 지금 회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경제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엄청나더라고요. 40년 내에 최고치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르지 않는 물가, 원자재가 없습니다.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건설 경기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곡물, 수산주, 지금 먹거리부터 해가지고 경제활동에 꼭 필요한 원자재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주식들, 원자재들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가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형주 중에서 지금 이미 써먹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미 대박난 종목군들을 이런 호재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더 올려줄까? 이거는 더 안 올려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코스피가 1400대에서 3300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수혜를 받지 못했던 실력 있는 실력자들은 누구지? 뭐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2200여 개 되는 종목군들을 하나씩 여러분들 성격을 파악하고 기업 분석을 해야 돼요. 남들 하는 것만 똑같이 해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같아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무인 키트점, 밀키트점. 간편식 파는 무인기로 운영하는 이제 무인 키트점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의 다 폐업 절차에 들어가고 있대요. 이런 편의점들도 마찬가지고요. 치킨집도 마찬가지고요.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 상권에서 뻔히 나올 수 있는 객단가가 있는데, 거기서 시장 파이가 있는데, 나눠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너도 먹겠다고 나도 먹겠다고 달려들게 되면은 폐업이죠. 출혈 경쟁으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물 시장이, 우리 주식시장이 그렇게 거래대금이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서 한쪽으로 보트를 기울인다고요?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만 고집한다고요? 실적만 보고? 성장성만 보고? 역대 우리나라 40년 정도 되는
금융시장 역사상요. 한번 대박난 종목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정도는요. 삼성전자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삼성전자도 2007년도에 시가총액 1등을 기록한 뒤로 이제 2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88년도에 올림픽 상도 때 처음으로 종합지수가 1000포인트 기록했을 때, 80년에 100포인트로 시작한 코스피가 1000포인트 기록했을 때 있잖아요. 그 당시 시가총액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증권금융. 그 중에서도요. 포항제철의 시총액 1등이었어요. 포철. 지금의 포스코홀딩스. 94년도에는 여러분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진행이 되었는데 자산주, 저PBR주, 저퍼주 거기서 시가총액 1등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전력입니다. 한전. 그 다음에 이제 닷컴버블 2000년도에 닷컴버블 때 여러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뭔지 아십니까? 당시 뭐 한국이동통신을 비롯해서 통신주들 당시 KT가 시가총액 1등이었어요. 그럼 07년도 때 여러분들 상도 때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500포인트에서 출발해가지고 2000포인트까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당시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뭔지 아십니까? 조선주들, 중공업주들, 현대미포조선 같은 애들,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 두산중공업 같은 애들.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 리머 사태 이후에 MB정부 때에도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때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차화정, 화학섹터, 자동차. 당시 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이었어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사이클이 바뀌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순위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이미 대박난 종목군들 1등부터 10등까지 그거 장기 보유하면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습니까? 실적이 그때도 좋았고 저번에도 좋았고 그때도 좋았는데 왜 사이클에 의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계속 바뀌나요? 지금 한국전력이 시가총액 몇 등인지 아세요? 한국전력의 시가총액 한때는 1등이었어요. 한때는 2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몇 등입니까? KT가 한때는 시가총액 1등이었습니다. 지금 몇 등입니까? 포항제철이 시총이 1등이었습니다. 지금 몇 등입니까? 두산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같은 중공업 주식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몇 등입니까? 근데 지금 대박난 종목을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겠다고요? 펀드 매니저들, 주식 유튜버들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이미 거래량 터지고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이미 실적이 성장성이 모든 게 다 주가에 반영되었는데 구독자 끌어모으겠다고, 조회수 끌어모으겠다고, 사람들 많이 물린 거 위로해 주겠다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포장으로 거짓된 선전으로 자기네 구독자 늘리려고 얘기하는 사람들, 조회수 늘리려고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반성해야 됩니다. 이 바닥은요, 진실을 얘기하면 그 진실을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거짓이라도 위로가 되면, 그럴듯하게 포장만 되면 팬층이 두터워져요. 아주 이상한 바닥입니다. 우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금융시장의 바닥을 잡을 때에는 네 가지의 악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전쟁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해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어져 가면서 아마 수세에 물리기도 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자극적인 뉴스들도 이제 보도가 되네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이 미국 시장도 200년 넘는 시장 역사가 있는데 뭐 걸프전은 물론이고요. 소소한 테러부터 해가지고요. 항상 무력 충돌이 있을 때마다 미국 시장도 바닥을 잡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최근에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때요. 북한 도발 기억나십니까? 폭침, 무력 도발, 지뢰 도발, 미사일 도발, 핵실험 도발. 그때마다 15년, 16년, 17년도에 바닥을 잘 잡았어요. 종합지수가. 물론 그 당시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1800대까지 출렁이긴 했지만요. 그 1800대까지 지수가 빠지면서 공교롭게도 바닥을 잡은 종목 섹터 업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쟁, 테러, 이런 무력 충돌 위협이 시장 단기적으로는 출렁이게 하는 악재지만은 전반적인 시장 전체로 봤을 때에는 바닥을 잡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이거 지금 기억 꼭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병하고 바이러스예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 바이러스.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혹시 사스라는 질병 기억나십니까? 호흡기 증후군 처음으로 우리 근현대사 들어서 가지고 엄청난 공포를 나왔었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 홍콩인가요? 상인가요? 중국의 사양 고양이가 이제 숙주라고 알려지면서 이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 사스가 또 얼마나 걱정을 많이 안겼습니까? 그 뒤로 여러분들 시장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09년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종플루.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15년도인가요? 16년도인가요? 에볼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장의 바닥을 아주 잘 만들었다. 자, 이번 시즌에는요, 이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첫 번째 얘기했던 금리, 금융정책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가 전쟁. 그리고 세 번째가 질병 바이러스.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서두에 길게 얘기했던 이 사이클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선거예요, 선거. 이번에 새 정부 출범했죠. 정권이 바뀌었죠. 뭐 어제 보니까 당선인하고 현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선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요, 결국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새로운 종목군들이 데뷔를 해요. 우리 MB정부 때 차화정이 주도주였죠.
박근혜 정부 때에도 화장품, 중국 내수주가 또 주도주였죠. 물론 개별 종목군들도 많이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에는 조선주, 중공업, 화학이 또 주도주였죠. 그 다음에 그 이전 다 보면은 주도주 섹터라는 게 다 있었어요. 정권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도주 섹터 있잖아요. 반도체.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가 주도주죠.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고 다 수백 % 이상씩 올라갔잖아요. 대형주가, 우량주가. 그럼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주도주가 나올까요? 그 주도주는 이미 바닥을 잡고 악재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보이고 있어요. 주도주는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요이 땅 하는 게 아니고 수개월 전부터 이미 준비된 종목군들에서 나옵니다. 이 점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떠나지 말고 지금 내 투자 금액에 맞는 비중으로, 개수로 천천히 담아가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기준과 틀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요. 그냥 무대뽀로 남들이 사는 거 똑같이 장기 보유해가지고 가치 투자해가지고 돈 벌겠다고요. 펀드 매니저만 돈 벌어주는 겁니다. 그들 연봉만 높여주는 거예요. 주식 유튜버들 구독자 수나 조회수나 여러분들이 올려준 거밖에 안 됩니다. 이미 대박난 종목을 어떻게 또 대박을 내겠다는 겁니까? 삼성전자 딱 하나 있었다고요. 지난 수십 년 주시장 역사상. 나머지는 여러분들 사이클에 의해서 조정했다가 올라갔다가 조정했다가 올라갔다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 잘 흡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